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서울의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경복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몇 분간 조선 왕조가 약 630년에 걸쳐 권력과 문화를 집중시킨 경복궁의 역사와 그 담장 안에서 이루어진 기원과 염원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394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한양으로 천도하기로 결정한 조선 왕조의 건국자 이성계는 1392년 즉위한 지 2년 만인 1394년 8월 신도도 궁궐 조성도감이라는 공식 기구를 설치하고 궁궐의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곳은 황무지에 불과했습니다. 조용한 북악산 자락에서 새로운 나라의 첫 번째 궁궐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장인들과 백성들이 이 거대한 건설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약 13개월의 공사 끝에 1395년 9월 25일 경복궁이 완성되었습니다. 당시 궁궐은 근정전이라는 정전을 포함하여 약 390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이 궁궐의 이름을 경복이라고 지었는데 이는 경경이라는 뜻으로 술에 취하고 덕으로 가득 찬 귀인이 만년의 경복을 누린다는 시경의 구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 이름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나라의 건국자는 경복궁이라는 궁궐을 통해 나라가 번영하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완성되었을 때 조선의 건국자는 이 궁궐을 통해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빨리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성계의 후계자 정종왕이 즉위하자 1399년 첫 번째 왕자에 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도읍이 경경지금의 개경으로 옮겨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완성된 지 불과 4년 만에 경복궁은 빈 궁궐이 되었습니다. 정종의 재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1년 후인 1400년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태종은 도읍을 다시 한양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태종이 왕위에 오른 지 5년 뒤인 1405년의 일입니다. 태종은 경복궁을 단순한 왕의 거주지 이상의 것, 즉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로 변모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는 큰 연못 위에 경회루라는 웅장한 누각을 지었고 거기에 영화로운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누각은 왕과 신하들이 연회를 열고 외국 사신을 맞이하던 무대가 되었습니다. 연못을 파기 위해 파낸 흙을 이용하여 태종은 사정전 뒤에 아미산이라는 아름다운 언덕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아치라는 뜻의 아미산이라는 이름은 자연과 인간을 조화시켜 신비로운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태종의 철학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세종이 왕위에 오르자 경복궁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세종은 궁궐 내에 지편전이라는 학문의 전당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한글 창제에 힘쓰고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열심이었기에 경복궁을 학문의 중심지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경회로 남쪽에는 시간을 알리는 보루각을 지었고 궁궐의 북서쪽 모서리에는 천문 관측을 위한 시설인 간이대를 설립했습니다. 강령전 서쪽에는 세종이 흥경각을 건설하여 옥룩이라는 신비로운 기계식 시계를 설치했습니다. 옥으로 만들어진 그 시계는 살아있는 숨결로 흐르며 시간을 세고 계절의 변화를 표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종의 시대를 거치면서 경복궁은 조선 왕조의 모든 위대한 문화 업적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한글, 창제, 과학기술의 발전, 음악과 예술의 발전, 이 모든 것들이 이 궁궐의 담장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경복궁의 돌기둥과 기와 지붕 위에는 조선이 꿈꾼 나라의 이상적인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1553년 명종 때 궁궐 내에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은 강령전에서 시작되어 근정전 북쪽의 대부분의 건물들을 태웠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 타는 나무의 팍팍거리는 소리, 수백 년 된 건축물이 불과 몇 순간 만에 재가 되는 모습은 사람들과 관리들의 심장을 절망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다행히 이듬해 강령전을 비롯한 주요 건물들이 복구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 아래 일본군이 한반도에 침략했습니다. 그해 선조 임금 25년에
경복궁은 갑자기 불길에 휩싸여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성계가 197년 전에 지었던 웅장하고 위대한 궁궐이 태종과 세종의 노력으로 다듬어진 그 궁궐이 완전히 불에 타버렸습니다. 창덕궁과 창경궁도 불탔습니다. 조선 왕조의 대부분의 문화유산이 이 비극 속에서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왕이 도성으로 돌아왔을 때 경복궁은 폐허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즉시 궁궐을 재건할 것을 주장했지만 많은 관리들이 반대했습니다. 경복궁은 불운하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단종왕이 그 담장 안에서 폐위되었고 중종 때는 조광조라는 선비가 그곳에서 독약을 받았습니다. 결국 경복궁을 재건하는 대신 조정은 창덕궁을 복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 273년간 경복궁은 폐허로 남았습니다. 여름에는 빗물이 돌담을 타고 흘러내렸고 겨울에는 매서운 바람이 텅 빈 땅을 휩쓸었습니다. 오직 그곳에서 자라나는 식물들과 이 장소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만이 그 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경복궁은 천천히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조선 왕조의 마지막 시기 고종 때에 놀라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신정대왕 대비의 강한 의지를 통해 경복궁 재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지휘 아래 1865년부터 재건 사업이 시작되어 1867년 말에 완공되었습니다. 고종은 1868년에 경복궁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는 그 이전에 어떤 궁궐 복구 사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건설 사업이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건설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전국에서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이 거대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목재가 운반되고 돌이 깎이고 기와가 구워지는 소리가 밤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재건된 궁궐은 7,225.5개의 건물로 구성되었습니다. 뒷뜰에는 육문당을 포함한 256개의 추가 건물들이 지어졌고 궁궐 담장은 1,765척에 달했습니다. 왕이 이 복구된 궁궐로 들어갔을 때 하늘은 맑았고 봄 햇살이 새로 깐 기와 지붕 위에 반짝였습니다. 273년간 폐허로 남아있던 경복궁은 마침내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는 외국 열강의 권력 투쟁 속에서 천천히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1895년 10월 8일 경복궁 내 건천궁에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고종 임금의 왕비인 민비가 일본 자객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을미사변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슬픔에 빠진 왕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재건 후 27년이 지난 1896년 고종은 거주지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겼습니다. 경복궁은 다시 한번 주인 없는 빈 궁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1910년 일본이 한국의 주권을 빼앗았습니다. 일본 당국은 경복궁 내에 4,000개 건물 전각, 누각, 탑을 철거하여 민간에 매각했습니다. 조선의 문화유산이 최고 입찰자에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1917년 창덕궁 내전에 불이 났을 때 경복궁에 남아있던 건물들은 창덕궁 재건을 위한 목재를 제공하기 위해 철거되었습니다. 강령전, 자순당, 태원전, 경성전, 영생전, 흥경각 등 수십 개의 구조물이 사라졌습니다. 1926년 조선 총독부 건물이 경복궁 앞에 지어질 때 거대한 돌 구조물이 궁궐의 가장 중요한 건물인 근정전 앞에 솟아올라 완전히 그것을 가렸습니다. 동시에 광화문은 건축문 북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를 목격한 한국 백성들에게는 일본이 자신들 나라의 심장인 어좌를 짓밟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느낀 고통은 깊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물의 파괴를 넘어서 한국 백성들의 정체성과 존엄성에 대한 침해였습니다. 1945년 해방이 왔을 때 경복궁은 거의 완전한 폐허였습니다. 근정전과 경회루를 제외한 모든 건물이 사라졌거나 손상되었습니다. 그 광활한 텅 빈 공간에는 오직 슬픔과 치욕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폐허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잃어버린 것을 애도하는 사람들,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1991년 경복궁 복구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물 복구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정신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복구 사업은 5개 구역 내전, 동궁, 흑내문, 태원전, 광화문으로 나뉘어 20년에 걸쳐 5단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건축가, 역사학자, 수많은 장인들이 옛 기록과 문헌을 꼼꼼히 연구하여 궁궐을 예전의 모습대로 재현해냈습니다. 복구 사업의 일부로 광화문은 원래의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에 의해 건축문 북쪽으로 옮겨졌던 문이 제자리로 복구되었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상들의 문화유산이 되돌아온 것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그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오늘날 경복궁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찾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매년 약 680만 명이 궁궐을 방문합니다. 그중 2,535%가 외국인 방문객들입니다. 근정전의 웅장함 앞에서 깨끗한 물에 비친 경회로 위에서 뒤뜰의 아미산에서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 속에서 방문객들은 조선의 웅장함에 경탄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전통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거니는 방문객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왕과 왕비인 것처럼 사진을 찍으며 즐기는 모습입니다. 매일 1,000명에서 1,500명 사이의 외국 방문객들이 한복을 입고 경복궁의 전각들을 거닙니다. 그들의 얼굴은 경탄과 기쁨으로 빛납니다. 그들은 조선 궁궐 건축이 전하는 아름다움과 한국 문화의 정교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한국 대중문화와 한국 드라마를 사랑하는 젊은이들도 경복궁을 찾아옵니다. 궁궐은 꽃보다 남자, 구름이 그린 달빛, 미스터 션샤인 같은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의 촬영 장소로 유명해졌습니다. 전 세계의 한국 문화 팬들에게 경복궁은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드라마에서 본 장소들을 직접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필름에 담긴 경복궁의 이미지는 시간을 초월하여 한국의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아미산에 벚꽃이 피는 것을 보며 누군가는 만물의 무상함을 생각해 봅니다. 강령전 앞에서 한복을 입은 가족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누군가는 문화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건너는 아름다운 다리 위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600년 전 세종시대로 여행을 떠납니다. 경복궁의 의미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깊어집니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의 모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이상들, 그 이상들을 보존하고 발전시킨 태종과 세종의 문화 철학, 임진왜란의 비극을 견디고 재건한 백성들의 정신, 그리고 식민지 시대를 견디고 해방 후 자신을 복구해낸 한나라의 회복력을 담고 있는 공간입니다. 경복궁의 담장을 따라 걸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어떻게 조선은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 백성들을 그렇게 완전히 헌신하도록 영감을 주었을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나라에 대한 사랑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이었습니다. 지금도 경복궁은 당당히 서 있습니다. 수백만 개의 발자국이 그 돌기둥을 지나가고 수없는 카메라의 플래시가 그 공간을 밝혀냅니다. 방문객들은 한국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궁궐을 우아하게 거니고 아이들은 조상들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 오고 먼 과거를 다시 방문하고 싶은 어른들이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나 염원을 품고 있다면 기회가 된다면 경복궁을 방문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당신은 이성계의 이상적인 나라, 비전인 63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경회로 위에서 본 서울의 풍경은 과거와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안에 깃들어 있는 한 백성의 정신과 문화는 변함없이 남아 있습니다. 경복궁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겨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흘러가도 그 순간에 담긴 의미는 영원히 남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경복궁을 한국의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며 왜 그것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지의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건축의 웅장함 때문이 아니라 그 구조 속에 하나의 백성의 역사, 그들의 고통, 그들의 희망, 그리고 그들의 재탄생 이야기가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경복궁의 돌담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을 느껴보고 조선의 역사 속으로 발을 들여놓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